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단법인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뽑는 2022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비영리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 해 동안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SNS 활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4일 2022년 3분기 기탁금을 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6개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기탁금은 국민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으로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도 기탁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V 뉴스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 이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획정위원 9명을 위촉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 제1차 위원회의를 열어 송봉섭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치적 이해를 떠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 전 13개월인 2023년 3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재윤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부영 변호사, 장선아 대전대 조교수, 정상우 인하대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부교수, 최준영 인하대 교수, 최현선 명지대 교수, 홍재우 인제대 부교수 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한 8명과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송봉섭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등 총 9명을 획정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는 매년 SNS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선정해 부문별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상 기업과 공공기관이 선정됐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영리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단법인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뽑는 2022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비영리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SNS 대상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등의 SNS 활용 현황을 평가해 고객이나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을 찾아 널리 알리고 나아가 올바른 SNS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영리 공공부문에 참가해 올해 SNS 활용 지수를 통한 정량평가와 전문가 평가, 사용자 평가 등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양대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사항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드리는 데 신경을 썼는데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서 더 기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정확하고 유익한 선거 정보를 제공드리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 14일 2022년도 3분기 기탁금 모금액을 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6개 정당에 지급했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 14일 7월부터 9월까지 국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2022년도 3분기 기탁금
2,306만 5,460원을 6개 정당에 배분해 지급했습니다. 2022년도 3분기 정당별 기탁금 지급액은 더불어민주당 1,104만여 원, 국민의힘 995만여 원, 정의당 156만여 원, 기본소득당 17,410원, 시대전환 16,980원, 민생당 46만여 원입니다. 기탁금 기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에 직접 기탁하거나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나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들에겐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사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A씨는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일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로서 자신의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소 부근을 지나가던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하고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던 차량의 승객을 향해 목례 인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는 사건 이전의 선거에서 3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고 선거 전날 및 선거 당일 오전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공문 내지 연락을 받은 바 있으며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A씨는 또다시 자신의 당선을 위해 선거 당일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지지를 호소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후보자인 A씨가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 부근에서 공개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행위는 아직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구민들의 투표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일상적, 의례적인 차원을 넘어 선거에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능동적, 계획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A씨에게는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의 불공정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선거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선거 당일에 평온과 냉정을 유지해 투표권 행사가 질서 정연하게 이뤄지게 함으로써 선거인이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일에 투표소 앞에서 선거운동을 해 처벌을 받았다거나 고발됐다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요. 후보자 간의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선거인이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함께 청년 정치인 초청 2022년 대학생 정치참여연수를 개최했습니다. 청년 정치인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실시된 이번 연수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재우 청주시 의원과 국민의힘 이육희 충청북도 의원 등 2명의 현직 청년 정치인이 특별 강사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에게 선거와 정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와 노하우를 전달하고 강연에 이어 열띤 질의응답을 이어갔습니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기념관에서 도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내가 만드는 역사 속 민주주의 선거체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내가 만드는 역사 속 민주주의는 청소년들에게 독립운동의 역사를 통해
선거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충남 선관위와 독립기념관이 함께 기획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선거와 민주주의의 개념의 이해, 독립운동가의 생애 학습과 해당 인물을 가상 후보자로 한 선거 공약 만들기, 가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투개표 체험 등 초중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 공감형 교육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참여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유권자 참여 제작 웹툰 열린 결말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경남 선관위가 제작한 웹툰 왜 유권자인가를 보고 결말이 비어있는 부분을 완성하는 것으로 미래 유권자를 포함해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10월 20일까지 경남 선관위 메일로 1인당 2편 이내로 접수할 수 있으며 A4 용지 2매 이내, 웹툰 15컷 내외 분량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작품 중에서 심사를 통해 우수작 4편을 선정 총 7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윤경희 대표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장기요양이 2018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2019년도부터 합류를 해서 방문요양, 주간보호, 방문 목욕 서비스를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사님과 요양보호사님이 함께 가족들의 빈자리를 채워줘 가면서 어르신들과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은 다 아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던 분들이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건강해지시고 또 저희 주간보호에서 드리는 식사가 너무 맛있다고 해주시거나 그리고 이곳에 온 그 일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시지 저희가 너무 보람이 되고요. 그리고 또 보호자님이 장기요양을 잘 몰라서 어머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어느 곳으로 안내해야 되는지 모를 때 저희가 그렇게 상담해 드릴 때도 굉장히 보람이 느껴집니다. 할아버지 옆에 앉을까요? 연세야 몰라. 가끔씩 치매 어르신들이 센터 내에서 욕을 하거나 좀 소동을 피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분들을 이제 진정을 시키고 또 이런 일이 한번 벌어지면 주변 분들까지 심적으로 동요가 돼서 되게 불안해하세요. 그럴 때 좀 힘들고요. 너무나 내 부모에게 무관심한 보호자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통화할 때 저희가 더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장기요양을 하다 보니까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 이외에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지역사회에서는 또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 센터 어르신이나 또 장기요양 밖의 어르신들하고 잘 연결을 해서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저희 꿈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나에게 선거는 대변인을 뽑는 것이다. 나 대신 인권에 대해, 복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나 대신 말해주고 정책을 결정할 분들이기 때문에 대변인을 아주 잘 신중하게 뽑아야겠죠. 오늘 E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